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장 사용자 정의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용 파일 같이 열어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배워보고 갈 건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알려면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uilt-in function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우리 이미 많은 종류의 내장 함수를 배웠습니다. 이 내장 함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나콘다나 파이썬 같은 거를 우리가 처음에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파이썬을 배운 거잖아요. 이 파이썬을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린트 같은 거, 인풋 같은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파이썬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는 함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늦게 말씀드리는 감이 있지만 이 함수라는 단어 있죠? 이 함수라는 단어는 명령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내장 명령어라고 이해를 하셔도 지금 수준에서는 무방하실 겁니다. 네, 프린트도 명령어로 우리가 배웠고, 인풋도 우리가 명령어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사실 명령어를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장 함수는 파이썬 설치와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이썬 설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명령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용자, 우리가 직접 만든 명령어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축키로 잘 비유를 하는데요.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게임할 때 다양한 그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직진하는 기능도 필요하고 공격하는 기능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직진하는 기능은 뭐 컨트롤 G라고 하고 공격하는 기능은 뭐 컨트롤 Alt 엔터라고 게임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 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근데 직진하고 공격하게 하는 이 단축을 일일이 요거 따로 그리고 이거 따로 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 5번의 키를 눌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귀찮아서 어차피 직진과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진 후 바로 공격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단축키를 간단하게 컨트롤 A라는 이런 단축키로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컨트롤 G, 컨트롤 Alt, 엔터를 동시에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기능에 새로운 단축키를 부여하면 앞으로 직진 후 공격을 할 때마다 컨트롤 A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기능에 이름을 붙여서 명령어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하는 방법. 이 사용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중복이 돼서 어색하긴 한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먼저 단축키를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헷갈리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프로그래밍적인 용어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 만든다는 건요, 프로그래밍적인 용어로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호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호출한다. 그리고 호출하기 전에는 그 기능을 함수로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 거는요. 여기에 def라는 키워드 보이시나요? 이 def는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define의 약자예요.
define이 바로 정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이름을 요 내용을 수행하는 걸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 함수 이름 바로 옆에는요,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괄호 열고 닫고 왜 있어야 되는지 조금 후에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으면요.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괄호 열고 닫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한번 실습을 하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1. 먼저 함수를 정의해야 됩니다. 자, define의 약자인 def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색 처리가 돼요. 아, 함수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얘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저는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볼 거냐면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간단하게 hi라고 해봅시다. 자, hi라는 명령어 파이썬에 절대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다음에 땡땡 하고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함수 안에 실행할 내용은요, 간단하게 프린트로 해보겠습니다. 프린트한 다음에 hi, 그 다음 두 번째 프린트한 다음에 my name is pytho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hi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뭐냐면 이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출력하는 두 명령어를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봅시다. 실행. 자, 이렇게 되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기만 했지 실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출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명령어 이름, 그러니까 함수 이름 적어주면 됩니다. hi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그러니까 hi, my name is Python 하고 잘 나오죠. 그러면 이 밑에는요, 명령어를 두 번 실행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hi, my name is Python. hi, my name is Python. 이렇게 두 번이 실행이 되고 같은 내용이 두 번 출력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hi라는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텝 1, 함수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텝 2, 함수를 사용하고, 호출하는 이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함수를 정의하는 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함수로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함수가 먼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hi를 먼저 위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define hi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함수를 위에 정의를 하고 이 밑에서 호출을 했어요. 그런데 함수 정의를 하는 부분이 먼저 코드가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내부의 내용은요.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실행되지가 않아요. 이 밑에서 hi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에만 이 내부의 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코드가 있다고 할 때 첫 번째 실행되는 코드 라인은요. 여기에요, 여기. hi를 호출하는 부분. 그래서 hi가 호출되면 그제서야 hi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가서 그 안에 있는 명령어 print hi를 두 번째로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rint my name is Python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진행되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입력과 출력 한번 배워볼게요. 아니, 도대체 함수의 입력과 출력이 뭐라는 거지? 라고 약간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위에 잠깐 보시면요. 자기소개하는 이름이 파이썬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받지 못하죠.
근데 이름에 따라 요 부분만 달라지게 하면은 이름에 맞는 자기소개를 자동으로 규격화를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이썬 대신에 제제쌤이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Hi 한 다음에 My name is 제제쌤 요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제임스를 이 함수에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제임스라는 데이터를. 그러면은 "Hi" 한 다음에 "My name is 제임스." 요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항상 "My name is Python을 하나의 문자열로 출력하게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전달되는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게 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용자 정의 함수에 데이터를 입력해 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의 입력 혹은 데이터 전달이라고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요. 요 형식을 방금 위에서 봤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요 형식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요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매개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 매개 변수가 이제 어려운 단어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글로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습을 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개 변수는요, 함수 외부의 데이터를요, 전달받아요.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 제가 제재쌤을 전달을 하면요, 여기에 제재쌤이 저장이 됩니다. 반면에 제임스를 전달을 하면 제임스가 저장이 됩니다. 이 변수에. 그래서 이 함수 내부에서는요. 이 매개 변수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름을 전달하면요. 정해진 포맷에 맞춰서 자기소개하는 함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아까 했듯이 define 한 다음에 hi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매개 변수라는 게 들어갈 공간인데 이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이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해 주듯이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싶은 이름을 정해 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제재쌤이나 제임스 같은 이름을 전달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name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땡땡. 프린트 hi는 똑같습니다. 그다음 프린트 My name is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 name에 이제 제재쌤이 저장되기도 할 거고 제임스가 저장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name을 변수처럼 사용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변수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hi 한 다음에요. 이 매개 변수 name에다가 무엇을 넣어 볼 거냐면 dragon 한번 넣어 봅시다. 용이에요, 용. 왜 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게 드래곤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넣어 볼게요. 실행 한번 해 볼까요? 실행. 지금 보니까 name에 드래곤을 넣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변수 이름에 저장해라 이 데이터를 이런 식의 형식은 우리 너무 많이 봤죠? 근데 지금 그 형식이 어디 안에 있는 것일 뿐이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의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name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 name은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정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드래곤을 넣었어요. 네, 마우스로 글자 쓰기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드래곤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name이라는 변수 안에는 dragon이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hi, my name is 한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이 name에 들어있는 dragon이 이제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이시죠? 요거. 그런 다음에 느낌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변수예요, 변수. 변수인데 함수 외부의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저장하는 변수일 뿐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Hi 한 다음에 name 하고 제제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또 역시 name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전달한 데이터로 잘 출력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def 함수 이름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이 매개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에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실제 넣는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인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방금 실행한 코드인데요. 매개 변수는 name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로 호출할 때도 name에 무엇을 넣어라 라는 형식으로 했어요. 만약에 파이썬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Hi, my name is Python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제제쌤을 넣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Hi, my name is 제제쌤. 드래곤을 넣으면 Hi, my name is dragon.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매개 변수의 이름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건 항상 name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변수의 이름을 name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name에 저장되는 값은 우리가 넣어주는 것에 따라 다 다르죠. 그거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 인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랑 인자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실은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고요. 매개 변수는 변수의 이름이 항상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변수에 저장되는 실질적인 데이터 값, 그 값이 인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드래곤이라는 인자를 넣었던 거고 제제쌤이라는 인자를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 넣었던 겁니다. 요거 두 개 구분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hi라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매개 변수가 한 개가 있는 함수예요. 그런데 매개 변수에 전달하는 인자를 넣지 않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냥 요렇게 되는 거겠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행 해보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타입이 안 맞는다. 자, 어떤 타입이 안 맞냐면 이 hi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잃어버렸다 혹은 갖고 있지 않다. 뭐를? 하나의 요구되는 위치, 그 다음에 argument가 이제 바로 우리가 배운 인자인데요. 그 위치 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위치 인자? name에 들어가야 할 위치 인자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위치 인자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일단 이 에러 자체의 큰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하나 데이터 넣어줘야 될 거 있는데 그거 안 넣었어 라는 의미로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hi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두 번째, 그러니까 diff 한 다음에요, hi 언더바 to 해볼게요. 이번에는 name도 전달받고 직업도 한번 전달을 받아봅시다. 그런 다음에 print hi, 그 다음 print my name is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nd my job is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게 이제 job이라는 거가 될 것 같고요. 느낌표 하나 넣어줍시다. 자, 그러면은 매개 변수가 지금 몇 개? 두 개입니다. 우리가 전달해야 할 데이터도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겠죠. 함수 호출해 볼까요? 자, 함수의 바깥에서 hi 언더바 to 한 다음에요. name에는 고라니를 넣어 봅시다. 컴마, 그 다음에 job에는요, 프로그래머 넣어 볼까요? 고라니가 프로그래머라니. 네, 학습을 위한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name에는 고란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job에는 프로그래머라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거겠죠. 실행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Hi, my name is 고라니 and my job is programmer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죠? 이 name에 저장된 데이터가 고란이고 job에 저장된 데이터가 프로그래머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hi 한 다음에 언더바 to 하고요. name과 잡을 지금 순서대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name 먼저 정의되고 잡이 정의가 되어서 name에 뭐 넣고 잡에 뭐 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잡, 이 잡을 먼저 쓰고요. 컴마, 그 다음에 name 고라니 요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네,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잡이라는 변수에 명확하게 프로그래머를 넣어 주었고 name이라는 변수에 명확하게 고라니를 넣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 더. 변수,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 직접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키워드 인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키워드를 직접 변수에 저장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매개 변수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hi 언더바 to 한 다음에 고라니 컴마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역시 정상적으로 네임에 고라니가 들어간 것 같고 잡에 프로그래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 호출 시에 매개 변수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훨씬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방식을요. 위치 인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위치 인자라는 단어가 방금 우리 에러에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positional argument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위치 인자를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 인자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매개 변수를 생략하는 위치 인자의 경우에는요. 순서에 아주 유의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hi 언더바 to 한 다음에요. 먼저 프로그래머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고라니 자 이러면요. 잘 보세요. Hi, my name is programmer. 아, 내 이름은 프로그래머고, my job is 고라니. 내 직업은 고라니야. 약간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위치 인자는 뭐냐면, name이 먼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job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가 고라니고, 두 번째 인자가 프로그래머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인자를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두 번째 인자를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인자가 아닌 위치 인자 방식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서도 매개 변수의 개수와 인자의 개수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가 있는 만큼 그 개수만큼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한번 여기에 프로그래머 요거 인자 하나만 전달했다고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역시 에러가 뜹니다. 지금 하나 잃어버렸어. 안 들어왔어. 자, 뭐가 안 들어왔냐? 한 개의 요구되는 위치 인자가 안 들어갔다. 근데 그 위치 인자의 이름은 뭐냐면 job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job에 해당하는 job에 넣고 싶은 데이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데이터가 자동으로 첫 번째 매개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name이겠죠? name에 가기 때문에 이 job이 비어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자 정의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용자 정의 함수 내부의 데이터를 그 외부로 전달하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